네, 오늘도 시장을 보면서 순환매 흐름이 참 빠르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전략에 대한 고민이 또 그 어느 때보다 커졌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고민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켓 일타 강사 인뱅고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이스크림 미디어 네. 지금 20% 넘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길에 리뷰 안 할 거냐고 이게 이제 제가 오히려 물어봤죠. 예. 저는 이게 이제 그 방송용기를 넘기는 과정이 사실은 오후 1시 전에 넘기니까 좀 체크를 좀 못했는데 다행히 또 우리 앵커님이 또 잘 체크를 해주셨는데 오후 1시 반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급등이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는 게 이제 오후 30분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급등이 나오고 지금 약간 상한가를 들어갈랑 말랑 약간 시도를 좀 하고 있죠. 일단은 뭐 뉴스가 하나가 보도가 됐어요.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전망치가 좋다. 올해 2,08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예정이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660억.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매출액이 2,000억인데 영업이익이 600억 남는다. 엄청난 마진을 남긴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30일 취임 기념 인터뷰에서도 기자회견에서도 또 이런 또 내용도 나왔어요. 현재 지금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관련된 뉴스도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그 교육주잖아요. 교육주 지주사격인 교육주다 보니까 그에 대한 그 펀더멘탈로 모멘텀이 좀 생기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최근 시장이 좀 그렇죠. 물론 오늘 이제 조선주라든지 이런 쪽은 좀 밀리고 있지만 최근 트렌드가 정배열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 터지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거래량 붙이면서 빵 하고 이제 올라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 종목 뭐 정책 관련된 수혜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일단 전고점 넘어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23,000원 선이죠. 23,000원 선 익절 라인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23,000원 라인이 깨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보유를 한번 해보자. 한번 또 앞자리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품절주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12시 50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매출액 1,522억 원 기록했는데 올해 2,080억 원 전망이 되고 있고요. OP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461억 원을 기록했었는데 올해 660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6월 18일에 소개해 주셨고 최고가 대비해서 18%의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해석을 한 건지 궁금하네요. 15가지 기자들의 질문을 속 시원하게 다 대답을 했죠. 머뭇거리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본인의 정책도 강조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전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VIP잖아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이제 단호하게 뭔가 화답을 주는 모습들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봤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신기하게도 뭐 이게 뭐 말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기자회견 딱 끝나고 나서부터 외국인들이 순매 요새가 쭉 들어오고 있어요. 네, 외국인들이 여태까지 조금 매도가 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63,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좀 빠지고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증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또 주요적으로 했는지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따져볼까 하는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주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제 유동성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뭔가 이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민생지원금 추가 계획은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목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소득 상위 규모로 해가지고 1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재분배 효과를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따라가는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면서 따라가는 경제순환 논리를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부분이 뭐냐면 뭐 무작정 막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뭐 RP를 뭔가 한국은행을 약간 좀 압박해서 뭔가 돈을 뭔가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의 최대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물론 이제 아직은 모르겠으나 뭐 추가적으로 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내년 되면은. 근데 지금 상황에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나라의 국간이 사실 조금 비어 있다. 이거를 좀 대놓고 대통령도 인지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모라도 좀 준비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에 대한 뉴스가 바로 이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취임 첫 달 한은에서 18조 원 내외를 차입했다. 쉽게 해서 빌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17조 9천억을 한은으로부터 차입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반대 야당이죠. 국민의힘인 박성훈 의원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건데 첫 달 이제 한 달 동안에 이제 18조 원 가까이를 일단 차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행정부가 한은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대출받은 돈 얼마냐? 거의 이제 한 90조 원 됩니다. 예, 현재 플러스 돼가지고요. 이런 금액이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서 기자회견에서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는 상당히 조금 소규모로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이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관세 관련된 얘기를 좀 했어요. 관세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7월 8일이 이제 D-Day이지 않습니까? 7월 8일 D-Day인데 지금 관세 협상이 매우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조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확고하게 좀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지금 관세 협상들 실무주들이 좀 계속해서 어떻게 뭐 대면이든 뭐 비대면으로든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8일까지 협상이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좀 안 되면은 뭐 트럼프 정부로 통해서 한 달이라든지 두 달 뭐 임시적인 유예 기간을 좀 더 또 달라고 하면서 협상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이 뉴스가 좀 보도가 됐잖아요. 어떤 뉴스냐? 바로 베트남 무역 합의가 나왔습니다. 뭐 일본과는 지금 약간 좀 서먹서먹한 지금 분위기로 미국이 협상을 좀 하고 있죠. 트럼프가 좀 대놓고 일본을 조금 이제 좀 까는 듯한 이제 뭔가 트루 소셜 미디어의 발언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관세율을요 20%로 다운했다. 이렇게 좀 대폭적으로 인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 2일 날 발표해서 상호관세를 거의 반을 줄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미국 제품에 대한 베트남의 무관세 혜택. 그러니까 베트남 국민들은 미국 제품을 무관세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관세청도 이런 것도 그냥 무통과를 하면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완벽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런 뭔가 무역 합의가 나왔다는 거죠. 제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어쨌든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7월 8일 날은 조금 힘들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임시적으로 유예기를 조금 늘려가서 베트남과 비슷하게 무역 합의를 어느 정도 도출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이제 증시가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결국은 이제 이 무역 합의 관련된 부분들이 얼만큼의 기간 연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베트남처럼 깜짝 바로 합의가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좀 핵심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어그러지는 모습이 나오거나 뭐 유예 기간이 뭐 3달, 뭐 4달 이렇게 늘어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증시의 조정을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결론을 이렇게 한번 도달해 봤습니다. 그림을 준비했고요. 지금 어쨌든 베트남 지금 이제 이게 베트남 국기 모자잖아요. 베트남의 생산 거점이 있는 기업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증시가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오전의 뉴스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뒤에는 이제 한국 회사들이 정말 물밀수로 굉장히 협상을 많이 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좀 놓고 보게 되면 우리는 베트남에 뭔가 캐파를 증설했던 기업들, 이 기업들은 앞으로 실적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점을 통해서 오늘은요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뒤 그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대표적으로 의류 쪽이 좀 네, 떠오르기는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 알려주시죠. 네,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네. 의류에다가 그리고 대북 모멘텀 두 가지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또 대북주입니까? 네, 오늘 대북주 빠지길래 저는 오히려 이제 네. 이런 게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네. 현재가가 1,816원입니다. 1,816원에 편입하고요. 종목명은요, 두 글자입니다. 신원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보고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뭐 첫 번째는요, 개성공단 이점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좋은 사람들도 의류 기업이죠. 신고가 나온 거 보여드렸죠. 이와 된 관련주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얘기 나왔죠. 한미 간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공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아난티부터 인디에프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대장들이 오늘 이제 고가에서 갱신을 하다가 장대 음봉 마이너스 7, 8% 좀 얻어맞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럴 때 우리가 좀 이제 저가에서 대북주들을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이 회사는 개성공단이 이제 철수가 되고 나서 실제로 베트남의 두 곳에다가 ODM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베트남 상호관세,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하향 조정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쪽에 OEM이나 ODM 공장을 갖고 있는 쪽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자, 목표 가격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대부분 이제 대북주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거래가 이제 산발적으로 여기서 6월 초 중순에 좀 많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사실 신원이 좀 생각보다 못 갔습니다. 인디애프라 좋은 사람들 아난티는 잘 갔지만 이런 상황은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요. 목표 가격을요. 2,1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1,650원 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결국은 대북주가 뭐 이유 없이 하락이 나오든지 뭘 하든지 간에 결국은 52주 신고가 갈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100%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원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뭐 남북 경협주, 대북 관련주들이 될 거다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1타 종목은 신원이었습니다. 무방에서 어떤 얘기 해주실 거죠? 네, 오늘 뭐 코스피 다시 또 이제 3,130이 이제 고점이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를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5,000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5,000포인트. 실제 5,000포인트 갈 때까지 얼마만큼의 유동성과 재경이 필요한지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재밌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잠시 뒤 4시에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과연 5,000 가려면 이번 정부에서 돈을 얼마만큼 뿌리고 한국은행한테 얼마만큼 또 차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금액으로 숫자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후 4시에 과연 5,000포인트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신광석 검색하시고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 MBN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